이번에는 우리 패널 토의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셨던 이주진 원장님께서 좌장으로 패널 토의를 이끌어 나가 주실 거고요. 잠시 패널자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이광명 보타메디 부사장님, 전용철 남양 노비텍 사장님, 김정학 필로스 사장님, 제남술 신창실업 대표님, 이동화 참케어 대표님, 김병국 전진엔텍 대표님, 김동규 이넥트롱 연구소장님 이렇게 모시고 오늘 출연연 중소기업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에 이어서 출연연 중소기업 협력과 성과 창출을 위한 모색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다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패널분들께서는 앞에 있는 마이크 이렇게 무전기 누르시면서 말씀을 하시면 되거든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다들 아시죠? 발언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다음 분이 눌렀을 땐 녹색이 깜빡깜빡이면 그 다음 분이 되는 거거든요. 예, 마이크는 그러면 우리 이주진 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도 직접 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중소기업 대표하시는 여러분들께 많이 뵈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1월 초에 중소기업들 방문하는데 제가 직접 우리 전임 기관장 몇 분하고 같이 가봤는데 제가 중소기업 가본 거는 뭐 간혹 가봤지만은 이렇게 한꺼번에 6기관을 가본 거는 이번에 처음인데 좀 많이 놀랐습니다. 굉장히 그 기술력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세계 시장 진출에서도 뭐 세계 1, 2위 하시는 몇 개 기업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육성하는데 굉장히 큰 비전이 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RCT 사업, 그 다음에 지금 다시 하려고 그러는 우리 그 지원, 기초연계 지원 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의 조금기 트리거링 하는 그런 것만 해주면은 한 단계 올랐을 충분한 희망이 있다고 아주 올 초부터 제가 자부심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 각 현장에서의 희망, 그 다음에 의견들을 제가 이제 듣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나갈 방향에 굉장히 중요한 지침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 나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성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오른쪽부터 자기 소개 좀 잠깐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남에 있는 신창실업입니다. 저희는 소형 엔진 부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 필로스라고 하고요. 경기도에 있는데 저희들은 멤브레인 필터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남양 노비텍 주식회사 대표 전용철입니다. 저희는 소음 진동 줄여주는 소재를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회사보다는 제주 바이오 기업 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광명입니다. 그래서 제주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전자의료기기를 제조하고 있는 참케어에 이동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주식회사 전진엔텍 김병국입니다. 저희 회사는 육상의 플랜트에 들어가는 정유탑이라든지 흡수탑에 들어가는 내장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요. 육상에 있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부산에 지금 중점적으로 육성되어 있는 해양 플랜트 쪽으로 진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키스트하고 같이 해양 플랜트 기자재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기술력과 R&D를 통해서 또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충북 오창과학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이넥트론의 연구소장인 김동규 상무입니다. 다 대표님들께서 오셨는데 CTO 입장에서 본 내용을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 회사는 전자부품 표면 처리 전문 회사고요. 그 다음에 대기압 플라즈마를 특화시켜서 장비를 만들고 공급하는 그런 회사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조금 전에 우리 김호영 특허청장께서 발표하신 자료 중에 우리 중소기업의 숫자가 99.9%, 그 다음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종업원들이 우리나라의 88%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견실하고 튼튼해지려면은 이러한 대다수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 잘 크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해야, 그래야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요. 그거를 전 정부들도 알고 노력을 했겠지만은 실질적인 성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최근에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애로사항 제일 많이 듣고 있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직접적으로 도움을 못 드려서 이번에 이런 시작으로 해서 우리 아마 박근혜 정부는 우리 중소기업 정부라고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더 새로운 그런 발전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보는 게 이제 저희들은 그 연구소이기 때문에 그 창조 경제, 그다음에 이제 창의 기술 이런 쪽으로 해서는 저희 같이 이렇게 코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기술 자문 쪽으로 주로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의 모든 방향을 기술 자문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기술 자문을 하면서 들어온 의견들이나 저희들의 그 나타난 현상들을 정부에 그 제안을 해서 이런 애로사항, 기술을 같이 협력하다 보니까 정부가 지원해줘야 될 아까 제일 큰 부분이 마케팅일 텐데, 마케팅이 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애로사항이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갑자기 자금이 어렵다든지 해서 지속 가능하게 가는 중간에 어려움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이런 우리가 기술 지원 사업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도 건의할 그럴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가보면서 느낀 게 뭘 느꼈냐 하면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주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서로 보고서 그냥 협의를 하니까 서로 매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기술 지원 매치가. 그래서 현장을 방문을 해서 직접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이 많으면은 서로 기술 매치가 더 잘 되겠다 하는 걸 계속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우리 박영서 원장님도 계속 현장을 방문하신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현장에서도 경영자급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면은 꼭 거기에 이렇게 리스트 돼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범위가 얘기가 되고 거기에서 매칭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요번에 저희가 가보니까 실제로 요청서에 써 있는 걸로 그대로 된 거는 저기 지금 6개 시범 사업 중에 4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개는 현장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거기에서 직접 기술들의 필요성이 새로 제기되고 그거에 대해서 매칭이 되더라고요. 그거의 근본이 뭐냐 하면은 우리 쪽에서도, 연구소 쪽에서도 경영자급이 가고 기업 쪽에서도 경영자급이 나오니까 실제로 나간 리스트는 안 맞았지만은 그 다음에 범위가 확대가 돼서 그렇게 연결되는 그런 제가 사례를 이번에 실제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도 앞으로 해가면서 계속 저희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여기 듣기 위해서 우리 여기 패널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패널께서는 일단 5분씩 시간이 전체를 조정하기 위해서 5분 이내로 제안을 해주시거나 코멘트를 해주시면은 저희 여기 앞으로 수행해가는 우리 성과 확산팀 쪽에서 그런 의견을 전부 받아서 앞으로 우리 기술 지원하는데 충분한 그 지원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아까 처음 소개하신 우리 대표님부터 5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패널로 참석해달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뭐 특별히 준비된 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초점이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에 대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얼마 전에 기스티하고 해서 컨설팅을 좀 기술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기술이라기보다 뭐 신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업 디맨드하고 지금 연구 퀴스티나 이런 출연연에서 얘기하는 기술들하고 미스매칭 문제가 저희가 느끼기에는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앞에 넣어져 있는 그 책자를 좀 봤는데 2013년 뭐 미래기술 백서인가 솔직히 저희 기업 입장,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기술은 뭐 사실 엄두도 안 나고 지금 뭐 거의 대기업이나 뭐 외국 선진기업들이 하는 기술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 회사에서 약간의 그 VA나 VA를 통한 그 코스트 다운, 좀 더 뭐 디자인이나 이런 형상을 좀 해서 저희가 글로벌 시장에서 좀 더 저렴하고 그리고 질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 실용 기술 이런 것이 사실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키스티나 이런 데서도 지금 중소기업을 상대를 하신다고 하니까 물론 대기업을 할 때는 뭐 연료 전지라든가 뭐 이런 소위 이제 시중에 많이 회자되는 그런 기술들을 제공을 해 주시면 될 텐데 뭐 저희 같은 조그만 중소기업은 사실 그런 기술은 저희가 뭐 이 투자를 한다거나 뭐 연구진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약간 더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좀 찾는 그런 타스크포스 팀을 별도로 좀 구성을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 저희가 실제로 느끼고 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도록 아마 저희가 조치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우리 김 사장님. 네, 저희 회사는 10년이 됐고요. R&D 중심적인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사실 그 대기업하고 경쟁도 해주고 또 요새 떠오르는 여러 이 개발도상국들이죠. 뭐 중국이나 또 기타 이 나라들과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일례로 보면은 그 병원, 종합병원들도 굉장히 경영난에 허덕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개인 병원들은 더 힘들겠죠.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은 요새 병원 빌딩이 있어가지고 뭐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다 있고 방사선과도 있고 그래서 건물 자체가 종합병원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본 건데 이 중소기업들이 살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우리 색다른 좀 정부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작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박영수 원장님이 또 저희 회사 방문해 주시고 하면서 사원들이 상당히 자긍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녀감으로 해서 사진도 찍어놓고 그랬는데 그것들이 국내가 아닌 해외 기업들하고 일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징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작지만은 굉장히 인정을 받는 회사구나, 정부의 인정을 받는 회사구나 그런 걸 이제 제가 느꼈는데 그래서 지금 아까도 뭐 기술 멘토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도와주고 계시면서 굉장히 아주 임프레시브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좀 더 이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은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들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오거나이즈 해준다 그럴까요? 그런 걸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벤처기업을 많이 육성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 클럽을 만들어 달라. 클럽이 뭐냐면은 우리 보면은 간담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간담회가 좀 다른 성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스티 김수정 회장님이나 또는 우리 박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업이 그런 정도로 갖다 운영할 돈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없는 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중소기업한테 부족한 거는 정보가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간담회 정도 갖고는 너무 약하다. 그래서 일정 기간을 두고 우리가 뭐 지원을 해주고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해서 얻는 그런 것들이 많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클럽이라는 건 뭐냐면은 융합적인 그 모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출연 연구기관에서 누군가 참여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건 소재하고 뭐 시스템 하는 회사다 그러면 엔지니어링 하는 회사가 참여를 하고 또 다운스트림 쪽에 그걸 적용하는 뭐 수처리 회사나 아니면 또 뭐 환경회사나 식품회사나 이런 데가 이제 참여가 돼가지고 철저한 이 클럽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그 맨파워들이 서로 같은 회사인 것처럼 활동을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다운스트림 쪽에서 요구하는 기술이 있다면 그 소재 쪽에다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 반대로 다운스트림 쪽에서 이 개발된 소재를 잘 써주고 하는 것들을 같이
한 몸이 되듯이 운영하는 그런 클럽제. 그거는 그런 돈이 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우리 저 키스티에서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은 클럽 마크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출연 연구기관과 기업 또 대학 이런 걸 묶어서 그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 교환, 경우에 따라서는 친목,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강력한 이 종합병원 대신에 이 병원 빌딩이 있는 것처럼 서로 협력하는 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유기적인 관계로 가져가면서 그래서 그것들이 잘 됐을 때 뭐 클럽 챔피언 같은 걸 만들어줘가지고 그렇게 될 만한 데다가 좀 강력하게 지원해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정부에서도 중요한 그런 이 화두가 뭐냐면 이 중소기업 육성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부 지원 과제나 이런 데 가보면은 전부 대형 과제입니다. 컨소시엄으로 돼 있고 전부 대기업 위주고 그것들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래서 나온 이 컨소시엄 보게 되면은 전부 자기 계열사들, 자기 자회사들이 전부 모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진짜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은 리더십을 가지고 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왕에 이제 이 기업들을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 저는 이 클럽제, 그래서 클럽이 하나 잘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계속 멘토링 해주시고 그게 잘 돼서 챔피언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때 이 정부 연구기관에서 인력이나 또는 자금 같은 걸 아주 본격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그게 성공적인 어떤 모델이 될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다니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 비슷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룹, 같은 그 제품이나 그런 그 한쪽은 소재를 하고 한쪽은 제품을 만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그 일부러 해외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 쪽에 자료를 잘 못 구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클럽제를 좀 이번에 가서 느끼고 왔는데 아마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 소모임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마 저희 키스티를 중심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아까 이성우 실장께서 전체 그 계획 발표하신 것처럼 이제는 기초연구에 속해 있는 10개 연구기관이 다 같이 모여서 키스트가 해온 거에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스트가 전부 정보와 그 다음에 이제 전산 쪽, 슈퍼컴퓨터 쪽을 하는 부분에서 이용서 전체의 그 가용 인력, 그 다음에 가용 기술들을 다 동원을 해서 저희가 기술 지원을 직접 할 계획으로 현재 서로 협력 지원 제도를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범을 현재 6개 하고 이 시범이 끝나면은 다음에는 올 상반기 중에 50개 기업으로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좀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요. 그 다음 우리 발표해 주십시오. 저희는 그 출연연 지원 기업의 출연연 그 지원 사업에 선정된 그 기업입니다. 그래서 본 출연연 지원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을 그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기술제약형 중소기업이 경제 기반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또 기업들의 미래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는 키스티와 기초기술 연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연연이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을 통해서 기업의 기술력 확보하고 문제 해결에 지원을 한다는 본 프로젝트는 기존의 단순한 정보 분석 지원 단계에서 한 차원 좀 높게 업그레이드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의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본 사업을 통해서 출연연의 연구 인프라를 직접적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아주 좋은 기회가 저희들한테는 좀 참신한 아이디어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그 사업 지원에 선정이 됐다고 했을 때 저희는 이제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저희들 분야에 해당되는 박사님 2분이 내방을 해주셨고 키스티에서 경기지원의 장주환님과 팀장님들께서 직접 내방을 해주셔서 킥오프 미팅을 얼마 전에 했고 또 프로젝트에 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프로젝트의 목적에 맞게 본 프로젝트 사업의 원래 본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이제 참여기업 입장에서 생각했던 점들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연연의 연구 인프라를 기업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이제 출연연 내에서 전문 인력들이 저희들한테 시간을 쏟아 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출연연 전문 인력들도 분명히 바쁜 분들일 거고, 그래서 본 사업에 어느 정도의 시간 투자와 업무 배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출연연 자체에서 되어 있지 못하면은 이 형식적으로 그냥 만나서 멘토링하는 그런 시간밖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 참여하셨던 표준영화연구원의 박사님들께는 실질적으로 꼭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시간과 또 내용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까지 드렸습니다. 근데 출연연의 기관장님들께서 그런 실질적인 인력들에 대한 배려를 해주지 못하면은 중소기업에서 진짜 애타게 물어봐야 될 것들을 조금밖에 못 물어보고 단순히 답답한 내용들을 그냥 업무 협의만 하고 마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기관장님께서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재료나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도 해야 되고 시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출연연 연구원 내에서 중소기업에서 그런 이제 장비 활용이나 또는 이제 장비 시험을 할 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내부 기관 내부에서 여러 부서들끼리 충분히 지원해주고 또 그쪽 팀에 있는 장비가 아니더라도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동적인 또 플렉시블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충분히 되어야 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에로 기술들이 실질적으로 기술 집약형 기술 업체들 같으면은 그래도 앞서가는 기술을 한다고 달려붙어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기술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달라붙어서 같이 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몇 개월 안 됩니다. 근데 그 시간으로 에로 기술이 해결되고 뭔가 우리가 출연연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그런 거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도 만들어 보고 시도라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가시적인 성과라도 얻어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참여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프로젝트 수행 기간이 단 몇 개월로 끝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님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1년이나 2년 정도 어떤 이제 업체 프로젝트마다 평가 정도를 해서 시간 안배가 혹은 이제 기간 안배가 충분히 되어서 본 프로젝트들이 계획성 있게 좀 진행이 되어야 기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는 지금 시험 장비를 쓰던 어떤 테스트를 하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갖고 분명히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비용을 출연연에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업 입장에서 또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투자도 하긴 하겠지만 실적으로 정부 과제와 이제 정부 R&D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하고 곧바로 연결이 돼서 그런 데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출연연 지원 사업이 같이 진행이 된다 하면은 서로 부담 없이 연구 개발을 할 수 있고 결과물 도출도 또 명확하게 얻어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본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돼서 좋은 결과물이 얻어진다 하면은 이게 정부의 출연연들이 같이 또 개입이 돼서 또 도움을 줘서 한 프로젝트들의 성과물들은 좀 어떤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일본은 기업 연계형 사업 하면은 기업 연계형 사업으로 해서 성공한 프로젝트다 해서 자기네들 상품 선전을 할 때 카탈로그 상에 기업 연계 인증 그런 이제 마크나 이런 것들을 새겨서 또 선전도 하고 하는데 이 국내에서 진짜 최고로 훌륭한 출연연들이 같이 그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개발된 사업 그걸로 이뤄낸 결과물 이런 것들은 기업에서 대내외적으로 국내에서
상품을 선전하는 데뿐만 아니고 코트라나 이런 쪽 기관들 통해서 해외 선전할 때도 출연연에서 지원해서 성공한 프로젝트다. 뭐 그런 의미의 상징적인 마크라도 하나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마킹이 된 제품이 선전이 될 수 있다면은 특히 뭐 무역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들 물건 제품 팔아보려고 뭐 미국에도 다녀보고 이렇게 했지만 코트라에 계신 분들이 같이 따라가줘서 코트라에 계신 분이 인사를 한번 해주는 거 하고 저희들만 가서 얘기하는 거 하고 그거는 뭐 신뢰도 차이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제 출연연 사업에 대한 이제 프로젝트 마크, 인증 마크라든가 혹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선전될 수 있는 게 된다 하면은 결과물들이 또 영원히 또 이렇게 기록에서 나올 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프로젝트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제조업들이 힘든 것들이 어떤 서트를 받아낸다거나 어떤 인증서를 받는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려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그런 것들도 출연연에서 뭐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방법 제안이 좀 됐으면 좋겠고 적어도 그런 출연연에서 인증이 됐으면은 그 제품들을 그 성능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뭐 풍토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부분도 같이 가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아주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희도 진짜 아마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 저희가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사람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부분도 아마 굉장히 저기 심각하게 느낄 것 같은데 저희도 똑같이 저희가 상품 살 때도 네임 밸류 좀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브랜드를 보는데 그럴 때 지원, 어느 기관이 지원을 해서 이 상품이 개발됐다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음에 회장님. 저는 제주도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이제 중견기업도 없고, 한 중소기업의 한 95% 정도가 인원 5명 이하의 소기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취약한데, 이제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제주도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제주도가 괜히 그 특별자치도라는 타이틀을 달아가지고, 제주도는 특별하니까 너네가 알아서 잘 하겠지. 뭐 이런 그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제주도 특별자치법은 제주도를 좀 특별히 케어해서 홍콩과 같은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해달라라는 게 이제 제주특별법의 취지인데, 지금 이제 유효기간 한 5일 남은 MB정부에서 우리나라 전체 그 산업권을 5+2로 나누신 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5개 광해권 플러스 제주하고 광주는 이게 워낙 취약하니까 건뇌적으로 좀 서포트를 해라 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연구과제를 하던 뭐를 하던 하나도 이렇게 스페셜 케어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키스티에서도 강원 지원은 만드시려고 하시는데 제주 사무소도 없어가지고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고 작정을 하고 올라왔는데 여기 그게 딱 있네요. 그래서 제주 사무소를 좀 꽉 만들어 달라. 제주가 이제 청정 헬스푸드하고 뷰티 향장, IT 요게 이제 제주에서 그 성장 동력으로 지정한 산업입니다. 그리고 현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그동안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수출 1조 원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한 3년쯤 해왔는데, 어떤 성과가 생겼냐면, 그런 타이틀을 걸으니까 이제 무역협회 제주 사무소가 하나 생겼습니다. 소장이 한 명 딱 내려와서 도에서 한 명 지원하고 해서,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한 무역 쪽에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게 한 2년 만에 요번에 이제 지부로 승격이 돼서 인원이 3명으로 늘어난다. 그러면서 제주도 내에서는 이제 그 아까 특허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수출 위주로 뭐를 지방정부에서 오리엔트 하다 보니까 이게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해가지고 지식재산권 출원율도 전국 꼴찌였다가 지식재산 출원 증가율이 전국 3위로 올라섰습니다. 제주가 최근 1, 2년 사이에. 그래서 어떤 그런 조직이 있는 거하고 물론 이제 박양서 원장님이 한 2년에 거쳐서 제주도의 주요 기업들을 현장에서 컨설팅 해주고 한 업체들, 그런 업체들은 이제 굉장히 수혜를 입어가지고 지금 뭐 다 어떤 이 성장 궤도로 가고 있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그냥 여기 호남 지원에서 리모트 컨트롤 하기에는 와서 해줘도 역부족인데, 그냥 조항에서 리모트 컨트롤하면 뭐 전혀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 도에서도 이제 그러면 어떤 그 출연연을 도에다 유치하는 게 제일 좋은가 해가지고 생기원의 제주 분소를 내달라. 왜냐면 제주가 이제 식품이나 이런 그 생산 쪽이 취약하니까 생기원의 지소를 내달라고 요청을 했고, 저는 이제 그 키스티하고 같이 사무소가 내려오면 제주에 아주 이 한정적인 산업군을 이렇게 드라이브 해주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다 해서 이제 그 키스티 분소하고 생기원 제주 분소를 좀 설치해줬으면, 지금 이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제주에는 뭐 지금 하는 시범 사업도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제주도 시범 케이스를 하나쯤 꼭 케어를 해주셔야 될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그 지역에 협회장 일을 하다 보니까 산업들을 찾아내서 활성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올해 좌절을 한번 겪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신지역 특화사업, 지역 사업들이 이제 다 RIC 사업들이 통합되고 신지역 특화사업으로 가는데, 지경부에서 그 지역의 특화산업이 뭐냐라는 꼭지를 표준산업통계를 가지고 그 표준산업통계에 해당하는 업체가 있는지, 그 업체들이 얼마나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지가 그 지역에서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는 그 척도인데, 그 표준산업통계가 사업자 등록증 상에 한 가지 품목만 와서 조사를 하고 갑니다. 그러면 A라는 회사가 KSC 코드 뭐 한 가지 품목으로 등록돼 있으면 그 회사가 있는 다른 어떤 이 제품들은 새로운 사업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그 기획 단계에서 만들어지지 못하는 그런 그 모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업 통계 자체가 뭐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거라 그거 자체도 올드한데, 거기에 없으면 아예 지원 자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게, 지금 분명히 주변에 있는 업체에서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고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요구가 있는데 실물을 보여주고 이렇게 수출되고 있다. 대통령이 어디 이제 콜롬비아 가가지고 저희 회원사 그 부스에서 콜롬비아 상무관한테 이거 진짜 괜찮은 거다라고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상품조차도, 그런 R&D조차도 그런 어떤 그 통계적인 모순 때문에 어떤 그 새로운 R&D 사업의 기회 자체가 그 박탈당한다는 것은 저희 나라가 이제 지금 그 신정부에서 특히 지향하는 창조적인 어떤 그 중견기업들을 육성하겠다는데 굉장히 이 모순 있는 것, 물론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해서 빨리 그 보정이 돼가지고 저희 그 중소기업들이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사업들이 오히려 가산점을 줘가지고 벤처적으로 가산점을 줘서 그게 채택되게 해야지, 현재 통계가 없기 때문에 이건 지원 대상에서 아예 빠져버린다고 하면은 이건 뭐 시대를 좀 거꾸로 가는 일이 아닌가 해가지고 그 두 가지를 그 말씀드리기 위해서 멀리 제주에서 올라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얘기하신
그 표준하고 같은 그런 것 같은데 상품 표준화 아니면 그 지원하는데 무슨 기준 이런 부분은 아마 애로사항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연구하면서 나온 것들을 상용화시키면서 하는 거에 그런 그 표준화 그런 그 기준이 없어서 기준 정할 때 그냥 애로사항을 말인데 그런 부분도 아마 연구소 같은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공통사항으로 저희가 또 같이 검토를 하고 계속 같이 논의를 해가겠습니다. 예, 다음 이쪽 옮겨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현재 한 9년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정보에 대한 그 중요도를 깨닫게 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술 쪽만 제가 이제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기술 쪽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 쪽만 가지고 이제 사업을 계속 하다가 제가 이제 키스틸을 이제 어떻게 알게 돼서 그 뒤로 이제 정보의 중요성을 제가 좀 인지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키스틸에서 이제 제공하는 이제 그런 그 사업들이나 또 가이드를 따라서 상당히 많은 어떤 좋은 정보들을 저희 회사를 경영하는데 이렇게 도입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저의 그런 과거의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상당히 많은 제가 보기에 어떤 중소기업들이 저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중요성을 알고 또 이렇게 같이 이런 포럼에도 참석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뭐 99.9%가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이제 대한민국은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이 대한민국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지 못하고 아직도 헤매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정보의 뭐 중요성을 듣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것들을 사업에 이렇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을 빨리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대중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좀 정보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 우리가 같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 사업의 기회를 찾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상황들을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또 파악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뭐 특허 총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특허권으로 인한 어떤 그런 사업의 그 분쟁들 요소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의 기업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알다시피 정보 활용 능력이 바로 어떤 회사의 경쟁력과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어떤 정보 활용 능력을 어떻게든 빨리 올려주는 것이 어찌 보면은 몇 가지 그런 정부 과제를 통해서 몇몇 기업들을 도와주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어찌 보면 많은 기업들이 아주 편리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드는 데 투자하는 것이 99.9%의 어떤 중소기업들에게 어떤 경쟁력을 주는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업에 있어서의 정보가 필요한 시점은 항상이거든요. 언제든지 정보가 필요하고 또 그럴 어떤 필요시에 정보가 어떤 접근이 돼야지 이것들이 이제 어떤 정보 과제 기간에 의해서 몇 개월 뒤에 이제 신청하고 또 뭐 그때 논의한다. 어떻게 보면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아이디어도 이제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장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뭐 아까도 이제 뭐 2013년 중점 과제로 이제 아스티넷 뭐 서비스를 이제 활성화시킨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거나 이제 가장 쉬운 접근은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좀 이렇게 뭔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이
더 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뭐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멘토링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지원받고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좀 더 나가서 멘토링이 어떤 필요한 어떤 정보와 어떤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정말 어떤 정보 활용 능력이 그 안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교육을 시키는 부분까지 확대돼서 그 멘토링이 끝나면 그 기업 자체 스스로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확대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한 뭐 기업이 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가야지 그것이 결국 어떤 경쟁력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쪽에 좀 이렇게 좀 많은 좀 이렇게 방향, 어떤 사업이 좀 집중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마 그 부분 저희가 조금 시간을 할애 못한 것 같은데, 정보 활용에 대한 교육 부분도 더 강화시키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신 것 같고요. 그런 분에 아마 정기적으로 사실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지, 그 다음에 그거를 그 내용에 사실은 서치하는 데 시간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멘토링 후에도 계속 지속되게 하는 부분, 그러니까 사후의 지원까지도 좀 연결되게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결해 주시죠. 키스티가 보면은 잘하는 부분이 그 R&D 기획이라든지 뭐 특허 분석이라든지 자료 조사라든지 뭐 슈퍼컴퓨터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키스티가 뭐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감명을 받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키스티를 만나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해양프렌드 기자재 연구 모임을 하면서 느끼는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시대의 트렌드가 사실 단품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복합 융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업들 각각 상호에 보완할 수 있는, 앞에서 뭐 소모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정보 우리 아스티 자체의 어떤 회원사들에 대한 정보가 사실 잘 없습니다. 오늘 여기 패널 나온 분들 중에도 보면은 제가 만나고 싶은 분들이 딱 한 분 있어요. 이분이 하고 있는 게하고 저하고 매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분야는 저도 사실 외국의 미국 쪽이나 유럽 쪽에 업체를 발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휴스톤까지 날아가서 만나보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내에 또 비슷한 기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했는데, 뭐 이거 끝나고 나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만나보고 또. 그래서 이 아스티 회원사들에 대한 어떤 기업, 뭐 복잡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자료들이 책자로 하나 묶여져서 좀 배포가 되면은 그걸 보고 또 연락을 하는데, 뭐 물론 뭐 인터넷을 통해서 발굴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중간에 키스티가 좀 역할을 하면 서로 각각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으니까, 또 연결을 좀 해주면 좀 더 좋은 어떤 비즈니스 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걸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모임이라는 거는 뭐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모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모임을 무조건 만든다고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기업들이 서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키스티가 좀 활용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을 여기 키스티의 회원사들, 아스티 회원사들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검증된 회사들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좀 협의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이터를 좀 북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특허청장님 강의는 저희들도 참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 특허 아스티가 키스티가 특허 조사하고 R&D 기획을 하는 데는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특허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키스티가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특허청이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저희들 같은 경우도 보면 특허를 몇 건 내놨는데, 이거를
뭐 어느 나라까지 어떻게 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중소기업으로서 비용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지원을이라든지 좀 어드바이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업이 확장이 되다 보면은 기술을 이전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전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기술이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어느 정도 유효 가치가 있는지 또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뭐 물론 이런 부분은 회사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 키스티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아까 저기 자료집 만드는 거는 그것도 아마 저희 그 쉽게 할 수 있는 사업 같고요. 그다음에 모임은 아까 클럽이랑 비슷한 그런 말씀이라 그런 부분은 목적 그다음에 미리 사전에 좀 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그런 목적적인 클럽이 되는 거. 특허 부분은 아마 그것도 우리 교육 부분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집 확장하는 부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패널로서는 마지막 분. 예, 마지막입니다. 예, 마지막이라서 기쁜 소식인 것 같은데요. 전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제가 이 시범 사업에 사실 충북 쪽에서도 아마 저희 기업이 아마 지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탈락이 됐는데 탈락된 배경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쨌든 그 시범 사업에 어쨌든 그 선정되신 기업들을 축하드리고 저희도 다음번에 다시 한번 좀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범 사업에 대해서 취지를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짝사랑을 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어쨌든 자손이 번창하고 하려면은 짝사랑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남녀가 만나야 되는데 출연료과 또 저희들이 이 만남 자체가 사실 기업에서만 짝사랑했던 그런 그 기억이 있어서 다음번에 도전할 땐 꼭 다시 한번 이제 짝사랑이 아니고 이제 맞선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근데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많은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류를 찾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무엇인가를 좀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게 아마 기업 입장에서 이 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저도 뭐 슈퍼컴퓨터도 찾아가고 뭐 기관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집단들이 안 돼 있을 때는 아까 어느 패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떤 기관장님께서 나서지 않는 이상 굉장히 좀 더디게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아스티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큰 12,000개의 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어쨌든 원장님의 전폭적인 어떤 의지 또 연임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지금 이 아스티를 활성화하시고자 하는 그런 열의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지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모임들, 그런 활성화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뭐랄까요 이제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저 짝사랑이 아니고 꼭 결실을 맺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서 어떤 중소기업이 이제 갖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조금씩 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가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그 연구회가 사실 기초기술연구회죠. 기초기술연구회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원천기술들 또 기초기술들을 일반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출연기관이 속해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중소기업은 사실 기초기술도 분명히 해야 되고 원천기술도 가져야만 중소기업이 또 중견기업이 되고 또 강소기업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또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우리 그 정부 출연연 기관 중에 산업기술연구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 아까 그 생기원이라든가 또는 애툴이라든가 또는 기계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연구원하고 그러니까 기초기술연구원에서 이제 잘 만들어진 이 아스티 조직들이 산업기술연구원에 어떤 소속되어 있는 출연기관하고 다시 또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저희가 기초기술뿐만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실용 기술에 가까운 또 단기간에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너지 효과를 좀 잘 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임으로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오랫동안 개발해야 될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단기간에 걸쳐서 빨리 할 수 있는 것들도 하고 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조심스럽게 한번 제안을 해보는 상황인데요. 오늘 김건희 사장님께서 좀 바쁜 일정 때문에 가셔서 좀 아쉬운데, 그 부분이 꼭 전달이 되어서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한번 개발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제안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아마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을 하는데, 어차피 우리 이제 새 정부 들어서면서 미래 창조부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마 그런 전체 다 일단 모이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기술연구회하고 산업기술연구회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하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이번 우리 그 사업은 현재는 그 기초기술연구회에서 주관해서 그 사업을 만들어가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그런 연계 방안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혹시 플로어에서 한 2분 정도 여기에 추가 붙여서 의견 내실 분 있으면 2분만 의견 받겠습니다. 예, 손 들어주시면, 예,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손 드신 앞에 두 번째 그쪽 마이크 누르시면 될 겁니다. 저기 김동규 어르신이 잘하셨어요. 저기 역시 충북이 최고입니다. 저 충북회장입니다. 네. 그 아스티 저희 모임에 제가 나오면 항상 좀 시끄럽고 한 사람인데 오늘 좀 시끄러운 얘기를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그 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사람인데요. 이 원료가 테레비,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휴대폰, 건자재 다 들어가는 레진입니다. 문제는 대기업이 대기업한테 물건을 팔고요. 저희가 만들어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한테 팔아야지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대기업 원료 가격이 300만 원인데 저희가 만드는 건 200만 원입니다. 똑같은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들끼리 거래합니다. 아까 그 김정학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클럽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내일 출장 가가지고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올 텐데 왜 한국에서 한국 사람한테 못 파냐면, 이 조직은 아스티가 크긴 큰데 서로 간에 옆 사람이 뭘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묶는 게임이 필요하다. 즉 클럽이 만들어져서 종합병원이 서야지 경쟁력을 갖는다. 그렇지 않냐면요, 절대 우리는 중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원가를 낮추는 방법, 여기에 연구개발이 있는 거고 여기에 모든 것이 집중돼야 됩니다. 저희는요, 이 기초과학이든 이런 뭐 연구든 공무원하고 좀 내용이 좀 틀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는 판매하는 사람한테도 혼나고 구매하는 사람한테도 혼나고 직원들한테도 혼나고 저희 사장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어려운데 이제 그 큰 집단들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클럽으로 묶는 종합병원을 만드는 것이 참 좋겠다는 동감을 좀 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원 말씀, 그 클럽 중요성 다시 한번 부각시켜줬고요. 한 분만 더 의견 있으면 받겠습니다. 예, 그럼 의견 없으시면은요,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의 의견을 취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전체에 나온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우선은 우리 기초연구회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협력, 그 다음에 성과 창출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의견들하고 지금까지 그 다음에 해완 우리 아스티의 그 경험을 쭉 살려서 올해 새로 시작되는 우리 기초연구회의 기술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을 하고요. 아마 이런 모임이 또 정기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여러분들 우리 중간 과정, 그다음에 이제 올 연말쯤에 가지고 결과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보고 드리면서 저희가 이런 같이 중소기업하고 우리 연구소, 특히 기초기술연구하고 같이 상생하는 방안을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회의 계속 참석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주진 전 원장님과 여러 패널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예, 2014 마스티 CEO 지식포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